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흐리겠고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해발이 높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맑게 개는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방사립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예비 예술가들의 작품이 원주 구도심을 새롭게 물들입니다. 2025 중앙동 시각예술 아트랩 공모전 수상작 전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제설함 찾기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올겨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함 이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1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작물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 지역의 고추 생산량은 4,834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5,231톤보다 7.6% 감소한 것입니다. 8월 이후 잦은 비와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씨마르당 생산량도 236kg으로 지난해 255kg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고추 재배 면적은 2,049헥타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165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리실의 소음 수준이 소음 노출 기준인 90데시벨 미만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와 살균 소독제 등 화학물질 전수 결과에서도 유해 인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지역 등에 가용한 임차 소독 차량을 집중 배치합니다. 또 계란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 진입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하는데요. 이행 여부를 어긴 농장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4건, 야생조류 7건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추진되면서 거점 국립대 중심의 교육 개편이 지역대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원 명예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과거에 우리가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불리던 지방의 중심 국립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대학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대략 한 90년대 초까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모든 어떤 산업이나 문화의 서울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사립대 중심의 대학 세열화가 고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또 우리 강원 지역에는 강원대 같은 이런
전통의 국립대학들이 수도권의 최하위 대학보다도 서열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부를 좀 잘하거나 인재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다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인재 유출 심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방의 경제도 낙후가 되고, 지방 인구도 역시 감소하는 소위 지역 소멸 현상의 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이제 일반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데는 서울대학인데요. 그렇죠. 이 서울대학에 70%까지 지원을 해서, 액수를 얘기하자면은 현재 서울대가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이요. 이 일반 거점 국립대는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올려가지고 한 4천여만 원. 우리 현재 이제 연대나 고대 수준으로까지 올려서 거점 국립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1년에 한 8천억씩을 서울대를 포함해서 이제 거점 국립대 10개에 나눠주게 되는 이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발전시켜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원래 목표입니다. 예,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결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책을 제안한 분들이 실제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고요. 지방에 대한 이해도 좀 피상적이고 또 청년 학생들의 사고나 가치관 등에 비슷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교육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좀 잘못된 파악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규 여건 개선이 졸업생을 과연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2배가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는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포항공대 졸업생 중에서는 포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라든가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같은 데 졸업생들도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이제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들을 위한 좋은 직장이 많이 없고 또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기회가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거고 먼저. 그래 이제 기업 내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교육 여건, 의료 환경 여건, 그다음에 문화시설과 같은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먼저 조성을 해야지 이 정책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주하는 청년 인구를 늘리기에는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나 취업 여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가 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다 지금 서열화되어 있어서 문제잖아요, 그죠? 최근에 의약학 계열이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에 소위 스카이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사립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가 있고, 지방 사립대가 있고, 전문대 순으로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는데, 거점 국립대 이상을 높여가지고 수도권 사립대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현재 광역 지역 안에도 산업이라든가 기본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지역들은 비교적 잘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지역의 산업과 대학의 연구 그리고 교육을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이제 이상은 좋은데 과연 계획처럼 잘 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예. 또 지원이 집중되는 국립대 이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특히 사립대나 뭐 중소규모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사립대는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요. 일반 사립대나 중소대학에는 이게 새로운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고 생존이 버거운데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 지원하면 이제 사립대들은 그나마 있는 학생들까지 다 뺏기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은 그 지방 사립대 몰락을 이제 가속화시킬 염려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점 국립대들은 대부분 이제 도청 소재지나 광역시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도시에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립대나 중소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 지방 도시들은 정말 더 빨리 소멸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요. 거점 국립대 중심의 구조가 뭐 자칫 원주 등 주변 지역 대학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있는데 지역 교육과 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이제 그 광역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중심 기능을 하는 그런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강원대학이 되겠지만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이제 주로 의료 바이오 헬스가 중심 기능이라고 현재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 자체는 원주에 있고 대학 학과들도 다 원주에 있습니다.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 경동대 등이 다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강원대에서 세워지고 강원대가 중심이 되게 되면은 산업체들이 춘천으로 가서 이런 또 관련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 비용이 들고 원주권 대학들의 연구와 교육의 이 하청 구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원주권 대학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지역 산업들의 비용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핵심은 지방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강원도 이제 원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주는 이제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기업도 많은 도시인데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깝고 예산도 많으니까 서울 학생들, 수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대학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죠. 미국의 보스턴시처럼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들을 세우고 지원을 하면은 원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 끝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교수님?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의 토지들을 다 나눠주고, 근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금 같은 것도 다 면제해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정부까지 3차원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방과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와 원주시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뭐 원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요. 예. 이런 어떤 지역에 관심이 더 필요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지방대학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큰 대학들을 제쳐놓고 위험에 처한 경영이 현재의 약화된 이런 대학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록금이 되게 제일 비싸지만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대학생의 한 40% 정도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니게 하거든요. 예. 원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학 무상교육의 실시 같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의 어려운 대학들을 뭐 시립화를 하거나 시가 지원을 해서
이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지역의 대학 하나가 산업체 한 100개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쪽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발전 원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박정원 상지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 구도심 옛 상권의 중심지인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풍물시장을 예술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관련 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전시인지 배경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때 원주시 상권의 중심지였던 이 중앙동 시장을 주제로 한 지역의 공모전이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다시 활성화를 기다리는 이 상권을 함께 또 바라보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시선으로 중앙동을 바라보고 중앙동 시각예술 아트의 공모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공모전에는 다양한 신진,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가해서 최종 수상작들이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 구도심의 기억과 사람들의 삶을 사진과 영상, 회화 그림,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총 22명의 참가자가 37개의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전문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모전에 참가한 작가들이 직접 시장과 중앙동을 걷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담긴 순간들을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술이 사람을 불러오고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획된 자리인데요. 이번 행사를 기획한 예무아트 컴퍼니 주창석 기획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 중앙동에서 중앙동 요 시장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첫 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모전이고요. 사실 원주 구도심 이쪽이 많이 지금 퇴색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게 요건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어떤 계기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고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주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데서 배우는데 재능을 발견한 재능에 본인이 갖고 있던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이 공모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이 수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전시장 현장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은 시장 인근에도 풍물시장 버스 정류장 바로 뒤편에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편하게 전시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전시에 참여한 분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지역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수업에서 예술을 접한 시민 창작자부터 경력 단절 후 다시 예술을 시작한 작가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심사 결과 1등 최우수 작품은 김찬명 작가의 노인이란 작품인데요. 전통시장 상인인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낮잠에 빠진 순간을 찰나를 포착한 순간인데 소란함이 떠난 시장 또 이 구도심의 모습과 우리 모두 언젠가 맞이할 자화상을 담은 사진이란 의미와 구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시장의 풍경과 또 사람 군상을 따뜻하게 포착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창석 기획자에게 우수 작품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 작품 저희가 그 아트 인큐베이팅 사업 수강생이 낸 작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과정을 운영할 때는 기본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데 6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원래 8주를 계획했었는데 6주로 끝났고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분야 홈 쇼핑몰 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좀 찍으실 줄 알죠. 근데 이분이 시장을 다니시면서 순간 포착으로 찍었는데 그게 보면 여름날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졸면서 부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할머니로 할까 노인으로 할까 하다가 노인이 더 좀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냐 해서 제목을 노인으로 확정을 했고요. 흑백사진이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37개의 작품을 보면서 가장 그냥 원픽으로 딱 찍어서 그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에 우리 동네 제설함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최준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우리 동네 제설함 찾기 기능이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지리 정보 시스템에 제설함 찾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가까운 제설함 위치를 알기 어려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관내 제설함을 전수조사해 총 264개소의 제설함 위치를 확인했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제설함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개선됐다고 보면 될까요?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시민들께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제설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생활지리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무실동, 당구동과 같이 동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제설함이 지도 위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번 기능이 지도 기반 서비스로 제공되다 보니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제설함이 어디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의 제설함 현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함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뭐 대략적으로 용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설함은 총 264개소로 앞으로 시민들의 요청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설함은 주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보도나 경사로 등 제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생활도로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결빙 위험이 높은 비탈길이나 취약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설치 시에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 그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제설함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용 시 주의할 점과 함께 안내해 주실까요? 제설함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설함 뚜껑을 열면 내부에 제설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모래와 소금을 혼합해 작은 마대 형태로 담아둔 제설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시민분들은 제설함에서 제설자를 꺼내 얼어있는 골목길이나 보도 등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하면 되는데요. 사용한 후에는 다시 제설함에 넣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설제를 뿌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발을 단단히 디디고 천천히 작업해 주셔야 하고 차량이 오가는 곳에서는 주변을 충분히 살핀 뒤 안전한 상황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예, 주의를 잘 하면서 이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도 시민이 직접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겨울철에 제설함이 제 역할을 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또 중요하겠죠. 제설함의 뭐 점검이나 제설제 보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제설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제설함의 제설제가 부족하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도로관리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관리과 공무직 6명과 도로보선 4명, 총 10명이 2계조로 편성되어 상시 순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찰 중 제설제가 부족한 제설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충하고 시민 요청을 통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설함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므로 훼손 없이 소중히 사용해 주시고 불편사항이나 파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두의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눈길이나 결빙된 도로를 지날 때 가까운 제설함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최준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빗길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